20년 전 제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 남편분이 거액의 재산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돈 받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0년 만에 다시 마주한 남편의 진실. 그리고 그가 남긴 막대한 재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사랑해. 40대 초반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 이정우.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침 일찍 나가고 늦게 돌아오는 사람. 말은 적었지만 저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했죠. 하지만 그에겐 비밀이 많았습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 요즘 무슨 일 있어? 물으면 그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결혼 초반엔 시부모님과의 갈등도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냐며 저를 탓하시는 시어머니.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에겐 아이들이 있었어요. 첫째 딸, 둘째 아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지만 남편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곧 나아질 거야. 그는 자주 그렇게 말했어요. 무엇이 나아진다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출근하면서 제게 말했어요. 오늘 일만 끝나면 얘기할 게 있어.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 그게 그 사람이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아이들 밥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10시, 11시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자정이 넘어서야 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 신고요? 아직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요. 좀 더 기다려 보시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회사 동료들은 말했습니다. 그날 퇴근은 정상적으로 했어요. CCTV에는 그가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모습만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박 빚이 있었던 거 아닐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거 아니야? 계획적으로 도망간 거겠지. 시어머니는 저를 원망했어요. 내가 남편을 제대로 못 잡아서 그런 거야. 네가 얼마나 우리 아들을 힘들게 했으면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지냐며 소리치셨죠. 그렇게 시댁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친정에서도 연락이 뜸해졌어요. 그래도 넌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니,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두 아이가 있었으니까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초등학생이 된 딸아이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사라진 지 3년째 되던 해. 아이들 일로 조퇴나 휴가를 너무 많이 쓴다며 눈치를 봤다가 회사를 반강제로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파출부 일을 시작했어요. 아침 6시 식당 설거지통에 손을 담그면 겨울엔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트고 갈라졌습니다. 오후엔 남의 집 청소를 했어요. 무릎을 꿇고 화장실 바닥을 닦을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저녁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엄마 일 좀 하고 왔어. 밥 먹자.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온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낮에 쪽잠으로 2~3시간 자는 걸로는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때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니 나 너무 힘들어.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해. 그리고 내가 선택한 남편 아니야. 미안하지만 우리도 여유가 없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돈 얘기를 꺼낸 것도 아닌데 미리 선을 긋는 언니가 서운했죠.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도 더 이상 손을 벌리지 않았어요. 자존심이 상했고 초라했고 비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학원비를 마련하고 겨울이면 내복을 사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엄마, 나 수학여행 가고 싶어. 딸 아이가 말했을 때 저는 통장을 보고 또 봤어요. 아들이 아파서 병원비로 나가고 잔액은 12만 원. 엄마가 돈 모아서 꼭 보내줄게. 무책임하게 사라져버린 남편이 더욱 원망스러웠어요. 이정우, 당신은 어디서 뭐하고 있어? 왜 우릴 이렇게 버려놓고 간 거야? 그 사람을 수백 번도 더 원망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딸은 고등학생이 되었고 아들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는 왜 재혼 안 해? 다른 아빠 만나면 우리도 좀 편할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사실은 무서웠어요. 다시 누군가를 믿는다는 게 또 버림받을까봐. 딸아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여전히 남편은 없었어요.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기 위해 성적보다 낮은 대학을 선택했어요. 엄마, 나 붙었어. 그리고 전액 장학금이야.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는지 슬픈 눈물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잘 살았어. 우리끼리도 잘 살았어. 여보, 보고 있어?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 컸어. 20년이 흘렀습니다. 딸은 공무원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고 아들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저도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어요. 엄마, 이제 일 그만해. 우리가 벌 수 있어. 아이들이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되겠지. 인생 후반에 찾아온 고요함.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가을날 오후였어요. 여보세요. 김소영님 맞으십니까? 서부경찰서입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전데요. 무슨 일이시죠? 혹시 이정우 씨와 가족관계이신가요? 그 이름, 20년 만에 듣는 그 이름. 네, 전 남편입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이정우 씨가 발견되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살아있다는 건가? 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갔어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늙어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백발. 20년이 그 사람에게도 흘러간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돌아오네. 저는 중얼거렸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허무했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인의 유언 집행인입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중년의 변호사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이정우 씨 명의의 재산이 상당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세 채, 예금 약 8억 원, 그리고 한 중소기업의 지분 30%, 총 재산가액은 약 3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아는 그 사람은 가난했어요. 늘 빚에 시달렸고 돈 때문에 고생했던 사람이에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실종 당시에는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고인은 새로운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삶이요? 변호사는 한 통의 봉투를 건넸어요. 이건 고인이 남긴 편지입니다. 부인께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펼쳤어요. 당신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20년 전 그날 나는 당신을 버리고 떠났어. 아니,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떠난 거야. 당신이 모르는 빚이 있었어. 사업 보증을 잘못 썼고 그 빚은 우리 가족을 집어삼킬 만큼 컸었지. 추심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온 적도 있어. 당신과 아이들까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사라지기로 마음먹었지. 혼자 떠나서 혼자 갚기로.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 막노동을 하고 공사장을 전전했었지. 하지만 운이 좋았는지 작은 사업 기회를 잡았고 조금씩 일어설 수 있었어. 10년이 지나자 빚을 다 갚았고 15년이 지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당신과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 당신과 아이들은 이미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었으니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이 재산은 당신 몫이야. 우리 아이들 잘 키워주고 당신이 혼자 버텨준 20년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줘. 정우.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엔 한 방울, 두 방울. 그러다 결국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당신 바보 같은 사람. 왜 혼자 다 짊어지고 갔어? 20년 동안 쌓였던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보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다. 하지만 이제 늦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없으니까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0년을 이 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울었던 밤들, 아팠던 순간들, 아이들 혼자 키우며 무너졌던 날들을 이 돈으로 다 잊을 수 있는 거야?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친정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 들었어. 제부가 재산 남겼다며? 진짜야? 20년 만에 처음 듣는 반가운 목소리. 아니,
반가운 척하는 목소리. 언니, 나 힘들 때는 연락도 안 했잖아. 아, 그게 미안해. 우리도 애들 키우느라 빠듯했잖아. 그래도 이제 좀 됐네. 나중에 한턱 쏴. 전화를 끊었어요. 쓴웃음이 났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남편이 우리 애들의 아빠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이게 한턱 쏠 일인가요? 언니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남겨진 유산밖에 안 보이는 듯 했어요. 남편을 잃은 제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진심 어린 위로는 없었어요. 남편을 마지막 보낼 때 어쩔 수 없이 시동생에게도 연락을 했어요. 그 이후로 시동생은 자주 안부 전화를 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 아이들 용돈 한 번 준 적 없던 사람이, 형 소식 없냐며 딱 2번 연락 왔던 사람이, 돈이 생기니까 다들 연락을 하네.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속은 끓어올랐어요. 제가 힘들 때 한 번이라도 도와주셨나요? 아이들이 밥 굶을 때 쌀 한 포대라도 주셨나요? 변호사는 저에게 말했어요. 부인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는 시부모님께 줄 의무가 없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딸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받지 마. 그냥 다 포기해. 우리 지금도 충분히 잘 살잖아. 저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싶지 않아. 아들은 말했어요. 엄마가 결정해. 엄마가 제일 힘들었잖아. 엄마 마음대로 해.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돈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 20년의 세월이 돌아오는 건 아닐 텐데.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이 돌아오는 것도 아닐 텐데.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는 충분히 고생했어.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어. 아니, 당연히 받아야 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흔적을 찾아 나섰어요. 변호사가 알려준 주소로 갔습니다. 남편이 살던 작은 아파트였어요. 방 안은 깨끗했습니다. 책상 위엔 저희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20년 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서랍을 열었어요. 아이들의 학교 생활이 담긴 사진들이 앨범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졸업식 사진, 입학식 사진, 운동회 사진. 어떻게 구한 거지? 모든 사진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진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당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어? 멀리서 혼자서. 남편의 옛 동료를 만났어요. 정우 형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정말 성실했죠. 왜 사라진 건지 아세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빚 때문이었어요. 형은 가족을 지키려고 혼자 떠난 거예요. 그 후로는요? 처음엔 정말 힘들어했어요. 공사장에서 막노동하면서도 가족이 무사하면 됐어라고 말했죠. 나중엔 작은 건설 일을 맡기 시작했고 사업이 잘 됐어요.
그럼 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은 자주 말했어요. 이제 와서 돌아가면 애들이 혼란스러울 거야. 차라리 이대로 사는 게 나아. 형은 멀리서 가족을 지켜보며 살았어요.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일했던 회사도 찾아갔어요. 이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직원들 월급 한 번도 안 밀리셨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가족 이야기는 안 하셨나요? 한 번도요. 혼자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그날 저는 남편이 있는 납골 땅을 찾았어요. 당신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 왜 혼자 다 짊어지고 갔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한 번만이라도 다시 만나고 싶어. 미안하다고, 사랑했다고,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미워. 진짜 미워. 나 혼자 두고 가서, 아이들 혼자 키우게 해서, 나한테 이렇게 살게 해서, 원망과 그리움이 뒤섞였어요. 그래도 고마워. 마지막까지 우릴 생각해줘서, 아이들 사진 모아놓고 지켜봐줘서, 저는 유골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뭘 하면 좋을까? 당신이라면 뭐라고 할까? 며칠 동안 저는 고민했어요. 30억이라는 돈. 그 돈이 있으면 남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하지만 이 돈이 지금에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돈으로 다 잊을 수 있을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이 재산은 뭘까? 사랑의 마무리일까? 아니면 죄책감의 흔적일까? 변호사가 재촉했습니다.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속을 받으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결국 저는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받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덧붙였어요. 재산의 절반은 기부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장학금으로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딸아이가 물었어요. 엄마는요? 엄마는 충분해. 이미 다 가졌으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고인의 사망 원인에 대해 들으셨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사였습니다. 췌장암이었어요. 발견했을 땐 이미 말기였고 6개월을 버티셨어요. 6개월이요? 네. 그 기간 동안 고인은 유언장을 작성하고 재산을 정리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부인과 자녀분들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팠구나, 혼자서 아팠구나. 마지막까지 혼자. 그때라도 아이들과 함께 만났더라면
고인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간호사분이 전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메모지를 꺼냈어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그래도 멀리서나마 지켜볼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바보, 정말 바보 같은 사람. 그날 밤 저는 남편을 다시 찾았어요. 당신 마지막에라도 약속을 지키려 했구나. 바람이 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몰라줘서. 당신이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못 해줘서. 손으로 사진 속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됐어. 나도 이제 괜찮아. 아이들도 잘 컸고, 우리 잘 살았어. 당신 없이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말이야. 가끔은 보고 싶을 것 같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삶은 조금 안정되었어요. 기부한 장학금으로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딸은 결혼 자금으로, 아들은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작은 집을 하나 샀어요. 햇볕 잘 드는 조용한 곳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돈으로도 그 자리를 채울 수는 없었어요. 가끔 저녁 무렵 창밖을 바라보다 보면 문득 그 사람이 돌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다녀왔어. 그렇게 말하며 현관문을 열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그 사람이 어디선가 저와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도 이제는 편히 쉬고 있을 거라는 걸. 잘 가요, 여보. 그리고 고마웠어요. 여러분이라면 20년 동안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 하지만 사실은 가족을 지키려고 홀로 싸웠던 사람. 마지막까지 혼자 아프다가 멀리서 가족을 생각하며 떠난 사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진실을 품고 있다는 것을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킨다는 것이 때로는 떠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요. 서툴렀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묵묵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 번쯤은 그 마음을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요.